만들어질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는 이게 하나는 악이고 하나는 선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행안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그러면 이제 법무부 검찰의 역량 밖에 있게 되는 점이 좋긴 하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하면 행안부 밑에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강력한 두 개의 수사기관이 행안부 밑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문제가 또 생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검사의 그 보안수사권이죠. 예. 또는 보안수사 요구권 또는 보안수사권 문제인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그 수사를 경찰이 갖게 해야 된다는 점은 다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어서 진행되고 난 뒤에 검사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네. 아주 제한적으로 검사가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 예컨대 공소시효가 임박했다거나 뭐 등등 여러 조건이 예. 있습니다. 조국신당은 당연히 예. 저도 당연히 제한된 조건 하에서 보안 수사가 인정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서의 모든 문제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면에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국 대표가 자기 입지가 없어요. 자기가 틈을 파고 들어가서 대안을 제시할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붙들고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신기하죠. 진짜 딴지를 보는데 딴지를 걸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조국 대표의 불과 몇 개월 전에 말을 들어보면 그 보안수사권도 부분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법무부로 가느냐 행안부로 가느냐 이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세한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조국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침묵하고 있죠. 침묵하고 박은정 의원이 어떻게 얘기해요? 절대 수사권 일단 한 톨도 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헌법학자로서의 사명감이나 어떤 정의감 같은 걸 완전히 버려버린 거예요. 지금 조국 대표가. 왜냐하면 자기 틈이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살아날 틈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조국 대표는 옛날 안철수나 이런 사람처럼 호남 정치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 검찰개혁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미온적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김어준을 위시하는 그 세력들, 강경한 그 검찰개혁 세력들을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호남 정치를 할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물론 수사권을 하나도 안 줘도 검찰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경찰이 다 알아서 해가지고 뭐 중수부가 다 알아서 해가지고. 근데 문제가 생길 확률도 굉장히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민생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호남에서 표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김어준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백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유시민도 계시고 저 사실 유시민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개인적으로. 근데 이번만은 저도 찬성을 못 하거든요. 왜냐면 검찰개혁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까지 생각해서 합의하자고 한 거예요. 자기가 뭐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검찰을 살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민생하고 너무나 관련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수백만 건의 기소가 일어나고 그거를 빨리빨리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의 어떤 사소한 개입도 없이 이게 경찰에서 다 알아서 일방적으로 해결되겠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경찰은 안 썩냐는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자 토론을 하자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데 김어준이나 이런 강경 세력들은 완전히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고 전혀 0%를 박탈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몇 년이 지나서 이게 진짜로 이게 문제점이 생겨나가지고 민생에 많은 폐해가 끼친다면 결국 그때 가서 누가 진짜 정치적인 그런 마타도어를 했는가 그때 가서 밝혀지는 거예요. 지금에서 암만 얘기해봤자 강경론자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게 CR도 안 먹혀요. 왜냐면 뭐 민정수석이 어떻고 계속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CR이 안 먹혀요. 이게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FTA나 이라크 파병하는 거나 혹은 그 쇠고기 파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 안 먹혀. 이거 완전히 정치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그구들도 하는 짓 보면 굉장히 무섭죠.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극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있는데 왜 김어준 보고 그 전환기라고 똑같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는 그 생각의 프레임 자체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예. 완전히 정치화돼 가지고 민생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김어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김어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시장 뭐 통안시장 가고 서무시장 가고 어디 시장에 가봐야 되는 뭐 광장시장 가봐야 되는 게 아니라 김어준 같은 사람이 시장에 가봐야 돼요. 시장에도 가보고 뭐 신림동에도 돌아다녀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정치 권력자들, 기자들 이런 사람들만 대화하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민생을 모르는 거예요. 김어준 같은 사람이.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훌리건 같은 사람들 너무 많이. 근데 원래 유시민은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유시민은 항상 김어준하고 비슷한 스탠스를 취했지만 항상 거리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유시민하고 김어준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에요. 김어준은 그냥 감각적으로 이 세상을 판별하는 사람이고 유시민 같은 사람은 굉장히 학자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책을 보고 역사를 이해하고 뭐 문학을 이해하고 물리학을 이해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대부분 하는 편인데 안타까운 게 유시민 선생님도 이제는 좀 나이가 드셨는지 그리고 자기가 당한 게 있잖아요. 한동훈 같은 사람한테 뭐 대도 안 한 그걸로 벌금을 내고 이런 검찰에 대한 폐해를 겪었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인 상태가 되시는 것 같은데